원자력 발전 시장의 흐름을 논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대한 축의 성장 가능성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결코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가가 8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이는 신규 진입을 고민하거나 추가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은 이미 자금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특정 종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과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이틀 동안 유가 관련주들은 이례적인 상승폭을 기록하며 주유소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60% 이상 치솟은 기업들도 등장했으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천궁2의 활약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미사일 전력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실전 배치 성과나 레퍼런스가 쌓인다면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슈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가 상승에 기대어 급등하는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10년에서 20년치를 분석해보면 실제 수익 구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상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 마진을 붙여 파는 도매점들은 유가가 급변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가가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 확보가 어렵고 실제 분기 실적을 확인해보면 매출이나 순이익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가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상승했던 주가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빠르게 회귀하는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심리에 기반해 테마주를 매매하는 습관은 어쩔 수 없으나 이른바 끝물에 진입하는 행위는 자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위산업 섹터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진영 논리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요구했던 국방비 지출 확대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방 예산 증액 추세는 방산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기회가 됩니다. 특히 미국 해군 전력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해양 방산과 조선업이 연계된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운용 계획이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개척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원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드렸는데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시장의 중심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이후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로봇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틀 정도 대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는 업종과 종목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폭락장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로봇과 원전 섹터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각국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데 과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방산과 유가 관련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며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벌인다면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원전 분야가 다시금 강력한 대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거대 데이터 센터 건립이 늘어나면서
이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가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기저 전력을 책임질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에너지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점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빠르게 설치 가능한 SMR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올해나 내년에 끝나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던 노후 원전을 수리하여 다시 가동시키고 7년 뒤에 생산될 전기까지 미리 계약하는 이유는 전력 확보가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먼저 고성능 칩을 확보하고 이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향후 10년 동안의 글로벌 비즈니스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진 기업들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되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의 뇌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며 그 지향점은 결국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향하게 됩니다. 피지컬 인공지능의 핵심은 결국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원전은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구조를 가졌으므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섹터입니다. 개별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보면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최근 8만 원대 중반까지 조정받으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원전 산업을 논할 때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근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처럼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도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작년 하반기 가스터빈 수출 계약처럼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기에 올해는 작년보다 순이익 측면에서 큰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최근 주가가 11만 원 부근까지 상승하다가 시장의 급락세와 맞물려 9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가 6,3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전체 지수가 20%나 하락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락입니다. 개별 종목들도 고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빠진 경우가 수두룩하며 이는 불과 며칠 전에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제일의 종목이라 칭송받던 주식들이 무차별적인 매도세에 휘말려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보유하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우량주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휴 전이나 하락 직전에 비중을 가득 채웠던 분들은 현재 계좌에 걸린 강력한 브레이크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원전 산업의 미래를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 상향이라는 변수는 결코 일시적인 하락으로 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11만 원에서도 더 오를 것이라며 매수를 권유했을 것이고 이제 8만 원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조언일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분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전문가들은 항상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지만 이미 모든 자산을 투자한 개인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입니다. 더 살 돈이 없는데 자꾸 좋다고만 하니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점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이틀간의 폭락장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절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려 있어서 괴롭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자금이 여유로운 성격의 돈이라면 한두 달 혹은 2, 3년의 사이클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짧은 기간의 대출금이나 곧 사용해야 할 생활비로 투자한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의 성격은 최소 1년 동안은 출금해서 쓸 일이 없는 유휴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연초에 예상했던 시장의 흐름은 2월과 3월에 조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였으나 실제 시장은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월과 2월에 예상보다 너무 가파르게 지수가 오르다 보니 전문가들조차 장세의 속도 조절에 대해 혼란을 겪을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6,000대 중반을 돌파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타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포모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지만 목표치에 근접할수록 수익 실현과 현금 비중 확대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적으로 급격한 수직 상승 이후에 어김없이 날카로운 대칭형 하락을 보여주는 뾰족한 산 모양의 장세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익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부부싸움을 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늘리려는 과열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른바 인간 지표라고 불리는 대중의 과도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가 바로 가장 파멸적인 하락이 찾아오는 전조 증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진 이번 하락 이후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다시금 시장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기를 긍정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처는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보수적인 운용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만약 코스피 지수가 7,000이나 8,000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면 6,000이 넘는 순간부터는 목표 지점까지 남은 포인트가 줄어드는 만큼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소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장밋빛 미래를 외칠 때야말로 진심으로 조심해야 할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인간 지표로서의 제 역할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과열된 분위기를 미리 경고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비록 지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주도주들의 근본적인 가치인 멀티플 상향 논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와 국민의 부를 늘리려는 사다리 정책은 아직 유효하기에 단기 충격 이후에는 다시 안정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슬퍼만 하기보다는 다음 반등 장세에서 어떤 종목이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선별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한 지금은 평소에 비싸서 사지 못했던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비중을 조절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모든 자산이 함께 빠지지만 반등이 시작될 때는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종목과 끝까지 오르지 못하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지수가 하락하면 4천 초반까지 밀릴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으나 현재는 5천선 아래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하단 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수 5천선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자금은 증시가 비정상적으로 훼손될 경우 발동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 1억 원이라는 투자 현금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배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지수의 반등을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산이 시장에 노출되는 범위를 일정 부분 줄여나가는 기간 조정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으로는 반도체 20%, 원전 15%, 우주 및 태양광 15%, 로봇 10%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자산의 4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하락이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금 비중 40%를 유지하라는 조언이 이미 폭락을 맞이한 분들에게는 다소 늦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향후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막는 조치가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바로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세 번의 안정화 신호가 겹쳐야 실제 바닥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남은 현금은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밀릴 때 순간적으로 우량주를 낚아채는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수가 급락할 때 순간적으로 2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단 1시간 만에 10% 가까이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병행하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좌의 손실을 조금씩 메워가야 합니다. 밤사이 중동 사태가 악화되거나 미국 증시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현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미 모든 주식이 물려있어 팔지 못하는 분들은 전체 종목을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좌 전체 비중의 15%에서 30% 정도를 기계적으로 매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무 대책 없이 하락을 맞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고정적으로 보유할 우량주 비중은 60% 정도로 유지하되 나머지 30%의 유동성으로 시장의 급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엉덩이, 가벼운 매매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락을 지켜보기만 하면 계좌의 수익률은 지수 하락폭의 2배 가까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장을 통해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차트를 체크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비중을 조절한다면 전체 손실폭을 5%에서 10% 이상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 돈을 지켜줄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듯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광기를 보일 때 더 강력하게 위험 관리를 강조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전문가로서 깊은 책임감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8,000포인트를 외치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낙관론을 펼칠 때 대중의 열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비록 이틀 만에 급락한 시장 상황이 너무나 한탄스럽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번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비슷한 과열 징후가 포착될 때 결코 시장과 타협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위험 신호를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복구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이나 반도체 핵심 종목들은 이번 하락을 견뎌내고 나면 더욱 탄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하락은 없으며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 또한 결국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긴 여정에서 마주치는 폭풍우는 자산의 크기를 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을 보는 눈을 더 깊고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준 주가 변동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위기가 맞물린 거대한 파도의 일부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트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전력 수요의 폭증과 인공지능 산업의 물리적 한계를 직시할 줄 아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거대한 서버들을 시키고 돌릴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알고리즘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원전 산업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락장에서의 고통은 잠시지만 그 과정에서 익힌 리스크 관리 원칙과 비중 조절의 기술은 평생의 투자 자산이 되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것입니다. 유가 급등에 편승한 단기 테마주들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이익 체력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정한 수익의 원천입니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전쟁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이 그리는 미래가 우리가 꿈꾸는 청사진이라면 원자력 발전은 그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가장 든든하고
저렴한 에너지의 심장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의 파란색 숫자가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핵심 섹터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현금 40%라는 조언은 시장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승리를 위한 재정비입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짜릿한 반등의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고 감정적인 매도를 단행하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번 과열의 신호가 올 때는 누구보다 먼저 현금을 확보하며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재무제표를 살피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생력을 갖춘 투자자가 되는 것이 이 험난한 시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이번 시련을 이겨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향후 다가올 상승장의 달콤한 열매를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숨겨진 리스크와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전자, 그리고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으며 그 성장의 결실은 준비된 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장의 훈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치열한 고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계실 수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혼란을 뚫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장을 멋지게 이겨내시길 바라며 모든 스크립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